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책방.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오랫동안 여성 인권 전문가로 여성 인권의 현장에서 살아오신 분입니다. 지난 20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서 21대는 지역구 의원이 되신 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처음에 이제 국회는 지역구가 아니라 네, 비례대표로 오셨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좀 쉽지 않은 도전일 것 같아요. 또 지역구 의원은 또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은 또 지역구에 출마한다는 것도 전혀 또 새로운 일이니까. 근데 네. 그때 제가 20대 때 저처럼 이제 비례대표 하시다가 지역구 의원, 지금 이제 3선 의원이신데 차를 우연히 얻어 타게 됐어요. 예. 근데 의원님이 뭐 지역 준비하고 있냐서 고민 중입니다 이랬더니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자 국회의원은 책임적으로 지역구에 출마해야 된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여성의 정치 세력화 되게 중요하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지역구를 출마 안 한다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날 지역구에 출마해야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지금의 지역구를 정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시군요. 초선일 때와 재선일 때도 궁금하고요. 네, 네. 비례대표일 때와 또 지역구 의원일 예. 때 그 두 가지가 이제 한꺼번에 바뀌신 거라 그렇죠.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초선일 때하고 지금 재선일 때는 아무래도 당에서도 또 국회에서도 더 많은 그런 역할을 하기를 요청하고 또 저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에서는 제가 전국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키우고 또 그런 정치적인 이슈들을 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네. 국회에서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요구하게 돼서 좀 더 책임 있는 혹은 선택하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비례대표 딱 지역구 의원이다라고 하는 거는 좋아하는 선배 의원님이 제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니까 비례대표는 절반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인정을 안 해주시는 그래서 거군요.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네. 했는데 그 절반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이제 비례대표들은 자기 전문성들을 갖고 오랜 그렇죠. 자기 삶의 경험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면 지역구 의원들은 이게 살아있는 그런 현장, 수시로 연락 오고 전화 오고 문자 오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네. 사실은 그게 또 하나의 어떤 정치의 현장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진영 씨는 의원님 딱 뵈니까 어때요? 의원님 굉장히 푸근해 보이시면서 네. 또 약간 강해 보이시는 것도 있으시잖아요. 제가 조사를 좀 해봤더니 예. 우리 의원님이 20대 때 별명이 있으셨더라고요. 어떤 별명이요? 불독. 한 번 그냥 물면 안 놔. 아니 근데 와. 보통 불독은 여자한테는 잘 안 붙이는 별명인데 근데 의원님은 독특하게 20대 때부터 20대부터 불독이었습니다. 진짜예요, 의원님? 맞습니다. 아니 이제 사실입니다. 온 동네 이제 저의 별명이 네. 정말 불독이었고요. 얼마나 한 번 물면 안 놓으셨길래. 제 후배들이 지어준 건데 네. 저희 때는 이제 오픈이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는 저희 때는 서클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오픈이 하나 있었고요. 네. 사회과학 공부를 주로 하면서 운동권 학생들이 많은 언더가 있었습니다. 언더. 네. 제가 이 언더하고 오픈을 다 했는데요. 사실은 되게 무서운 선배였죠. 예, 공부 안 하면 막 혼내키고 저희는 이제 약속 안 지키고 잘못하면 다 잡혀가는 거니까 그리고 대신에 3학년 때부터 이제 집회를 대규모적으로 하게 되면서는 언더 후배들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집회에 딱 가서 내 눈앞에 보이거나 아니면 수업 들어갔거나 그렇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엄하게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안한 일인데
되게 엄하게 하고 정말 대충 하다 걸리면 죽는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되게 미안하게 생각. 왜냐면 만나보니까 이제는 저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학교 다닐 땐 정말 뭐야 언니 막 이러면서. 제가 하늘 같은 선배였는데 지금은 나이 차이가 없어가지고 네.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미안하죠. 왜 그렇게까지 했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네. 그리고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되게 편안하게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되게 반성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인간이 된 이후로 굉장히 존중하고. 근데 의원님 하나도 안 웃으면서 얘기하시는데 너무 재미있게 네, 죄송합니다. 얘기하시니까. 이게 막 그려져요. 막 그쵸? 그려져요. 되게 네. 존중하고 지금은 예, 막 네, 신부름 예. 절대 그런 거 안 시키고 막 그런 거 아직도 학교 다니는 줄 알고 시키는 선배 있어요. 제가 막 뭐라 그러고 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왜 그런 거 안 시키냐고. 예. 지금 굉장히 반성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후배들한테. 학교 다니실 때 학생운동 하셨다고 했는데 네. 집에서 반대를 또 하지 않으셨나요? 반대 저희 때는 다 반대하셨죠. 다 반대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또 계속 하게 되셨어요? 그것도 또 이제 굉장히 후회하는 바 중에 하나인데 제가 치마를 안 입고 다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얘를 집에 가둬놓을 수도 없고 예. 내보낼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어느 날 딱 데리고 나가가지고 치마를 사주셨죠. 이렇게 미니스커트, 하이힐 막 이런 거 사주신 거예요. 이제부터 이렇게 옷 입고 다녀서 백도 요만한 거.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게 그날 집회가 동국대학교에서 있었는데요. 동국대학교 가보시면 이렇게 경사가 돼 있거든요. 네, 경사 거기를 제 맨 앞줄에 서가지고 치마 입고 하얀 신고 거기서 데모했습니다. 우와. 뺏기고 이렇게. 백은 이제 이렇게 맸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대학교 시절부터 네. 워낙 세게 학창 시절을 보내셔가지고 네. 국회의원 뭐 지내시는 거는 지금 평화 시절에 국회의원 지내시는 거는 뭐 좀 껌이야 막 이런. 정치인으로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실 때는 뭐 국회의원들 매일 쌈박질 나고 뭘 하는 게 있어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이 뭐 법을 하나 통과시키는 과정이든 아니면 정책을 하나 바꾸는 그 모든 과정이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관계인들하고 전화도 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이게 정말 이 길이 맞나 이런 것도 고민도 많이 하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다. 아니면 쉽게 잘 동의를 못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정도가 아니면은 사실은 첨예한 이런 이해관계에 있을 때는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시겠죠. 예. 의원님 이야기를 이제 잘 들었는데 저희가 들으면서 진짜 저런 세상이 있었나 하면서 듣지만 의원님 그 사이사이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으셨겠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르신 건데 오늘 의원님의 인생책은요. 아픔이 길이 되려면 김승섭 네. 의사 출신. 네, 그래서요. 네. 이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김승섭 작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예요. 네. 보건과학대학에서 네.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분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보건과학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해 나가는데 네. 우리 몸의 질병이라고 하는 게 그냥 바이러스에 의해서만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천착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예. 이 책의 부제를 보면 정의로운 건강을 찾아 질병의 사회적 책임을 묻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왜 더 많이 아파야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네. 우리가 역학조사 한다는 얘기 많이 듣죠. 내가 뭐 식중독에 걸렸거나.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역학조사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 이 역학이라는 것을 사회역학이라는 분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의원님 여기에 이제 핵심 키워드가 사회역학이라는 네. 단어인 것 같아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좀 낯선 용어이실 것 같은데 좀 의원님이 설명을 그러니까 해주시죠. 보통 이제 설명하신 대로 역학 네. 그러면 질병의 원인을 예. 찾는 건데 보통 이제 질병이나 건강의 문제를 진짜 개인적인 문제로 이해할 수가 있죠. 예. 근데 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20대 때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었고 지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사실은 이 건강을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로 보는 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저는 굉장히 사회적인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은 이 책이 그거를 굉장히 명쾌하게 밝혀준, 그래서 사회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의 원인을 사회 구조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동의 환경 문제라든지 어떤 뭐 사회 구조 혹은 제도의 문제로 보는, 그래서 사회 역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기 이제 부제를 보면 정의로운 건강을 찾아 질병의 사회적 책임을 묻다, 이런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정말 저한테는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건강 얘기하면 운동해, 맞아요. 골고루 먹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번에 코로나 때 아마 많이 느끼셨을걸요. 그렇게 해서 그럼요. 건강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내가 갑자기 코로나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뜻하지 않게 죽음을 맞이하거나 중병이 돼서 병원에 입원하거나를 보면서 아, 내가 하는 건강 이외에 사회가 지켜줘야 되는 건강이 있구나. 아마 피부로는 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번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많다고 네. 보는데요. 일단은 모든 국민들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조가 같이 만들어가야겠구나. 이런 거를 정말 많이 느꼈고, 저는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준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잘 살 것인가, 네.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건강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슈였고, 또 이뿐만 아니라 기후 환경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구조를 같이 해결해야겠다, 이런 거를 정말 많이 느끼게 된 그런 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뭔가 같이 풀어나가는 길이 돼야 된다라는 제목이 의미심장한 거였구나 그렇습니다. 알게 됐는데요. 자, 이 책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병과 사회 역학이라고 저희가 뽑았습니다. 빠밤. 자, 첫 번째, 가난과 해부학의 역사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평소에 연관짓지 못하는 단어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책의 53쪽에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몸을 다루던 해부학 지식의 오류라고요. 그러니까 이 해부학이 발전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시체를 해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시체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 해부학의 역사에서 원래 부신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인간에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이렇게 커지는 그런 기관인데 하나같이 해부를 해보면 다 그 부신이 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사람들이 이렇게 큰가 보다. 사람은 부신이 이 정도 크기구나 생각을 그게 했겠죠. 그냥 보편적이구나라고 1930년대까지는 다 그렇게 학자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제 부자들의 혹은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의 시체를 해부할 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부신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결론 내리기를 이유를 알 수 없이 부신이 작아지는 질병이 있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리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인간의 몸에 어떠한 변형을 초래하고 또 해부학에서 가난한 사람의 몸만 보다 보니 어떤 오류가 생기게 되는지를 이 책에서 말을 하고 있죠. 네. 우리 의원님께서는 사실 노동 현장에서 많이 계셨고 또 여성 노동자하고도 많이 성차별 현장에도 많이 계셨고 해고 노동자, 비정규직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적인 차별과 그런 폭력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는데 지금 이 저자의 이야기에 좀 공감을 많이 하십니까? 많이 하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노동 현장에 출근한 선배가 출근한 날 죽었어요. 그 전기가 통하는 엄청난 고압 전기가 통하는 줄이 바닥에 있었는데 그게 물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밟아서 그냥 그날 돌아갔는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만 산재를 입은 사람들이 제대로 보상을 못 받고 장애를 입게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가 왜 그 제가 이제 도금단지까지 가다가도 조금단지까지 그동하다가 이제 도금단지까지 갔었는데 그 도금단지의 그 당시에 이 코의 연골 천장이 뚫려가지고 코피가 계속 나는 그런 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처음에 모른 거죠. 이게 코피가 잘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제가 조사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게 아니구나. 그런 도금단지에서 쓰는 그 독성 물질에 의해서 그때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때는 정말 도금단지에 이렇게 넣고 화학 물질이 이렇게 있는 거기다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막
도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다 맞는 거예요. 아무리 마스크 써도. 예. 그다음에 뭐 가습기 살균제. 예. 제가 이제 20대 처음 들어와서 가습기 살균제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했습니다. 아직도 옥시나 애경에서 그 조사 조정안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거든요. 사실 그걸로 해서 죽은 사람, 평생을 장애를 얻은 사람 이런 사람인데 처음에는 개인의 문제인 줄 알았죠. 네. 숨을 잘 못 쉬어. 이게 폐가 뭐 약한가 봐.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조사해봐서 이 독성 물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우리 사회의 문제구나. 누구의 문제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그런 기업 윤리의 문제, 연구 윤리의 문제, 그다음에 정부의 책임 이런 것이 다 합쳐져 갖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부모를 잃고 본인도 정말 평생 산소통을 달고 살아야 되는 이런 일이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이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맞습니다. 개인만 노력해서 지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이 따로 있지 않다. 그런 거를 정말 보여주는 일이죠. 우리가 요즘 이렇게 전화하면 다 그 상담 전화원들이 많이 받는데 그 전화 연결하기 전에 꼭 나오지 않습니까? 상담하시는 분은 우리의 가족이고 형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어떤 상처도 그럼요. 몸의 질병으로 연결된다는 거를 온 사회가 지금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의원님 하면 그야말로 여성의 전화. 네. 몇 년이나 계셨죠? 저는 23년 했습니다. 1990년 6월 25일 날 시작이 돼서 6.25 날 가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2015년 1월 14일까지 일했으니까 뭐 그 사이에 그 정도 했습니다. 여러 에피소드가 있으셨죠? 사건이 너무 많죠. 그러셨네요. 사건이 너무 많고 책을 써도 10권을 더 쓴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얘기하는 정말 여러 사연이 많으셨겠죠. 그 중에서도 의원님께서 그 가정폭력 방지법 제정되는데 큰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떤 배경에서 이제 만들었어요? 제가 가정폭력 방지법이 저희가 1994년부터 시작해서 법이 1998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때가 여성의 전환이 1983년에 만들어진 그 여성운동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상담도 하고 또 쉼터도 있고 피난처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법과 제도를 다루는 여성운동을 많이 하는 곳인데 여성의 전화가 1983년 생겼을 때부터 이런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다루는 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1992년에 갔는데 1994년이 세계 가족의 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성의 전화는 이때 가정폭력 방지법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전국적인 운동을 많이 했죠. 뭐 아주 유명한 방송사에서 뭐 음악회도 막 열고 그리고 그때 혹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개 같은 날의 오후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기억납니다. 아시죠? 그게 이제 가정폭력을 다룬 영화였거든요. 제가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그 영화를 같이 봤습니다. 이렇게 앉아갖고. 저는 영화 뭐 계속 옆에서 필요한 얘기 하시는 총재님 거죠. 막 이러면서 이거 만들어야 한다고. 그래서 4년 정도 정말 법도 준비를 하고 전 국회의원이셨던 이종걸 변호사님도 같이 만들었고 단체들이 많이 붙어서 문화적으로 또 뭐 토론회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증언대회 같은 것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가정폭력 방지법 제정운동 시작합니다 하는 그날 뭘 했냐면 사진전을 했습니다. 폭력 피해 여성들 사진전.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는데 그때는 피해 사실을 알려야 된다 이런 게 더 많아서 놀라운 사진전을 했죠. 그때 다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이야 이거? 이거 진짜예요? 이런 질문 제가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폭력 당해요? 사실 그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그 일을 끝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결국은 법을 만들었죠. 돌아보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굉장한 기회를 가졌고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알게 됐고 국회랑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지도 알게 됐고 굉장히 평생의 기억에 남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뭐 모르셨어도 길을 다 찾아서 다 가셨을 거니까 모든 거를 어떻게든 알아서 해내셨을 것 같은데 진짜 정치권 밖에서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특히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서 너무 큰 역할과 활동들을 하셨군요. 그동안. 감사합니다. 그럼 여성의 전화에서 일을 하시다가 어떻게 또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신 건가요?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제가 임기를 마치게 돼서 저희는 대표를 이제 2번만 할 수 있어서 임기를 마치게 된 거죠. 2015년 1월에.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까 이런 걸 의논을 많이 했었는데 주변에 정치를 하는 게 좋겠다 너는 이제 이런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다른 여성단체에서 대표로 좀 와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하지 마라. 여성단체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알 만큼 알고 할 만큼 했다.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정치를 당신은 해라. 준비해야 된다. 조언을 줬고요. 그때 새정치민주연합이었는데 혁신위원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혁신위원회를 만들게 됐는데 우연하게 제가 단체를 그만두고 지금은 시간이 있고 학교에 강의를 다닌다 이런 거를 알게 된 저희 남편의 지인께서 그 사실을 그냥 흘려 들으셨는데 저 말고 원래 딴 분이 하시기로 돼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직 현직이셨던 모양이에요. 갑자기 저한테 하겠냐고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저긴 또 거기다 대고 나는 출마할 건데요? 막 이러면서 아, 괜찮다. 그래서 이제 혁신위원회를 하게 되면서 한 4, 5개월 전 아주 집중적으로 당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당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고 뭐 당원 당규 막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당에 발을 딛게 된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비례대표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치 활동하고 하신 네. 거에 남편의 약간 지지가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많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그럼 다시 질문 드릴 네. 텐데 다시 태어나도 남편이랑 결혼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이신데 저는 한다. 오. 네, 쉽지 않은 근데 결정. 고민을 좀 하셨네요, 의원님.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딴 사람이랑 좀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저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 남편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가난과 해부학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자, 두 번째 차트. 질병과 사회 역학. 빠밤. 원인의 원인을 추적하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20세기 현대의학이 발전하게 된 가장 큰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질병의 원인, 가령 세균이 있다. 그럼 그 치료는 어떻게 될까? 항생제를 개발해서 투여하면 된다. 딱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원인과 결과가. 예. 그리고 현대의학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하면 인간의 수명도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이 사회 역학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낸시 크리거라는 교수가 원인의 그물망이라고 하는 걸 좀 제시를 하는데요. 네. 이게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당뇨병에 걸렸다. 네. 그럼 그 당뇨병에 걸린 이유가 뭘까? 평상시에 단 걸 많이 먹었어? 아니면 고혈압 등등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네. 그런데 꼭 한 가지 이유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인은 사실 복합적이고 네. 또 어떤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상호적으로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물처럼 네. 다양하게 엮여 있고 그것이 망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바로 이 원인의 그물망의 핵심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역학에서 이 원인의 원인을 추적한다라고 하는 건 질병의 원인을 단순하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일으키게 된 다른 원인들까지 함께 조망을 해야만 진정한 치유가 가능하다. 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질병의 원인 하면 의학적인 원인, 과학적인 어떤 원인만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사회적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근데 또 읽어보니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의원님 여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네. 사례가 나오던데요. 네, 아마 맞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시골에서 예. 에이즈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죽었죠. 예. 그래서 그 지역이 카줄루나탈 이런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의 기대 수명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낮았어요. 평균 수명보다. 예.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7년 만에 그 평균 수명이 12년이나 늘은 거예요. 7년 만에? 네네. 그래서 엄청난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공공보건 의료를 통해서 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그 HIV 그 예방과 관련된 이 치료약을 무상으로 제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병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을 살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적인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이 여기서 주는 거는 신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약을 쓸 수 있을 만한 공공보건의료적인 지원 네네. 혹은 재정적인 지원 그런 정책적인 마인드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사실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약이 있어도 네. 환자를 구할 수는 없더라. 그래서 사실은 그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긴 뭐 기대 수명을 그 짧은 시간 그럼요. 안에 7년을 늘린다는 거는 무슨 과학으로 그렇죠. 그렇게 갑자기 맞습니다. 하겠습니까? 네. 의원님 그 공공의료 강화 관련해서 이번 의정 활동에도 뭐 주요 현안이십니까?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의료가 강화돼야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건강한 일반적인 건강한 정도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이제 이런 거고요. 예. 외국에 나가봐도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네. 예, 특히나 이제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은 어떻게 저런 제도를 갖게 되었나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제가 또 설명도 많이 드립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아프면 어느 병원이나 갈 수 있잖아요. 네네. 모든 병원이 그 건강보험에 들어있고 예. 사실은 그런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위고와 상관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 국민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요즘 알게 사실은 돼서. 예. 이 공공보건의료가 더 강화돼야 되는 거죠. 태어날 때 뭐 가난한 부모, 무슨 부자 부모 선택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네.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가 공공보건의료가 유지되는 것, 네. 그것인 거죠. 네. 네. 저기 허위평론가 이 책에서 어떤 사회 역학에도 과학적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건과학대학에서 네. 이 김승섭 교수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네. 데이터가 없이 이 병이라고 하는 게 특히나 사회역학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네. 사람들이 그냥 직관에 의존해서 이건 이런 것 때문이야 라고 대충 이야기를 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역학자들의 경우에는 이 데이터, 특히나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를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지식 생산에 있어서 네. 그 과정을 의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형성되는데 예컨대 여기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미국의 사례인데요. 네. 1960년대에 설탕과 심장병 사이의 연관관계를 이제 조사하는 그런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네. 별로 그렇게 설탕이 뭐 심장병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 예. 근데 알고 보니까 미국의 과자 업계에 후원을 받아서 진행된 연구였던 그런 경우 거예요.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고려를 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의원님이 사회역학에서 그 과학적 데이터를 뽑아낸다는 거는 뭐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또 약간 뭐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경우도 네. 있고 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책에서 보면 사전주의의 원칙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전주의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핵심 원칙이 새로운 물질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것을 사용하려는 기업과 사람들이 그 유해성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사회를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제가 이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보면서도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물질이 계속 나오는데 그 물질의 위험성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사전 예방적인 사전주의 원칙이나 네. 이런 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윤리적인 것 혹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선이 된다면 예. 이 원칙이 끊임없이 지켜져야 되는 네, 거지요. 네, 예. 네. 그 소비자들이 좀 계속 좀 많이 소비자들이 이제 합리적이고 깐깐해지셔가지고 기업들한테 굉장히 많이 압력으로 작용하고 네, 있는데 네, 네.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앞으로도 또 풀어낼 또 가야 할 길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의원님 전문 분야에서 네, 네, 되게 네. 편안하게 대답을 하셨을 그렇죠. 겁니다. 네. 근데 조금 긴장을 하셔야겠죠? 아, 그렇습니까? 의원님의 또 다른 매력을 저희가 파헤치기 위해서 예. 준비했습니다. 정춘수 그것이 알고, 알고 싶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제 소신 있게 예. 질문 드리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 여성 네, 네. 폭력 추방의 날 등 차별받고 소외받는 이들을 위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날이 있습니다. 의원님만 만들고 싶은 날이 있다면 뭐 자유의 날? 자유의 날. 네.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되게 자유롭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근데 사실은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여행을 막 너무 자유롭게 간다. 그건 돈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뭐 사회적으로 안전해야지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 거, 뭐 자유의 날 혹은 뭐 해방의 날 뭐 그런. 그럼 다음 문제 드려볼게요. 네, 네. 국회의원도 경무에 시달릴 때가 많으시잖아요.
나만의 비밀스러운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뭐 비밀스러운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어디를 가는 걸 좋아합니다.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이제 어려운 상황, 네. 뭐 혹은 힘든 상황 이럴 때는 여행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뭐 여행. 멀리 가기도 하고, 뭐 하다못해 뭐 짧게 가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도 스스로를 지키는 시간이 있으셨네요. 네, 그러게요. 예,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 그럼요. 예. 여행을 떠나야겠네요. 네. 다음 문제 드려볼게요. 20대를 정말 치열하게 사셨잖아요. 그때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네, 저는 놀러 가기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아, 여행 자주 가시는데 또 놀러 가시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믿으실 건데 네. 제가 학교 때 한 번도 놀러 간 적이 없습니다.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MT도 가고 뭐 저희 때는 트레이닝도 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거는 전부 다 학생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건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매일 학교 가는데 수업은 안 들어. 예,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제가 되게 많이 놀러 간 줄 알지 예. 한 번도 놀러 간 적이 없고요. 공장 다닐 때 딱 하루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친구한테 야 너네 집에 코펠이지. 그래갖고 둘이 놀러 갔는데 하산을 하는데 거기 정말 대학생들 기타 치고 노는 거예요. 네, 네, 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남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저는 대학생이 되면 제가 국문과인데요. 탁본 하러 다니거든요. 한 번도 안 갔어요. 놀러 가는 거. 탁본 하러 가는 거? 그런 거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춘숙 의원님의 그것이 알고 싶다. 솔직 토크였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파면 팔수록 넘사벽이에요. 네, 넘사 아유, 아닙니다. 열정을 어떻게 따라갈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대단하시다. 질병과 사회역학. 자, 세 번째. 빠밤. 질병에 대한 사회적 책임. 네. 결국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김승섭 교수도 여기에서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해고 노동자들이 갑자기 직장에서 이렇게 퇴직 통보를 받게 되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이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걸 겪게 되는데 네. 뭐 심근경색, 뭐 뇌출혈 등등의 정말 위험한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측정해 봤더니 전쟁 와중에 포로로 잡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병사들이 느끼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비슷한 정도로 이 해고 노동자들이 아픔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신의 아픔을 토로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뭐 가족이나 지인 정도에게만 뭐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에 이런 사회적인 질병에 대한 책임은 동시에 정부가 나서서 좀 도와줘야 하는데 이렇게 고용센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런 건데 우리나라에서 그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했고 그래서 김승섭 교수는 이 질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앞으로 더 커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연결될수록 건강하다. 이런 얘기가 책에 나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죠. 책에 보면 로세토 마을이라는 미국의 그 마을의 예를 들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굉장히 낮다고 나와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은 이 마을의 특징이 이제 공동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사회적 관계가 늘어날수록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고 마침 제가 오늘도 이제 지역에서 통장님을 만났는데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이제 집집마다 꾸러미를 전달하시면서 혼자 사는 노인들 이런 분들 특별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고독사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공동체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우리는 훨씬 안전하고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이런 거를 제정법을 냈는데 그것도 그런 맥락에서 제가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의원님, 저는 이제 이 책 읽으면서 이 김승섭 저자에 대해서 참 아름다운 분이구나. 그 의사로서 이렇게 그냥 환자한테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까지 그럼요. 이제 관심을 가져서 사회역학이라는 네. 분야에 대한 이제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신 거잖아요. 그래서 구구절절 참 좋은 부분이 많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특별히 좀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글쎄요. 있으셨다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차별받는 소수가 되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에 대해 더욱 조심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때때로 나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되게 쉽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뭐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네,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 내가 갖고 있는
특별한 나의 역할 혹은 나의 위치에 대한 항상 돌아봄이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여기서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 사람에게 갖는 그런 연민 혹은 어떤 도움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는 제가 여성으로서 사실 수많은 차별에 시달리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돌아봐야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저는 되게 이 부분이 좋았어요. 예, 네. 그러시군요. 이 책을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세요? 사실은 모든 분들이 다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회의 개인적인 문제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 네. 혹은 의사 선생님들 네. 혹은 뭐 보건의를 전공하는 분 이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의원님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의정 활동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지금 이제 여기랑 되게 이제 이게 맥이 맞는 건데 제가 그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서 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상병수당이 이제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아프시면 2, 3일 집에서 쉬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쉴 수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바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병수당 도입하는 거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질병을 제외하고는 뭐 사고, 재해, 중동 이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소금마 법적으로 이게 보충이 되면 장애나 사망까지 이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후진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추락사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막으려고 제가 지금 법 제정을 해서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고요. 질병관리본부였었는데 질병관리청으로 하자 그런 것도 제가 법안을 냈거든요. 약간 자라. 예.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 혹은 이 책에서처럼 질병이나 혹은 건강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네네. 구조의 문제 혹은 계층이나 계급의 어떤 관련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그 부분을 계속 보고 들어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앞으로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고 사회적인 인간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우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존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가 건강해야 우리도 개인도 건강할 수 맞아요. 있거든요. 그런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 의원님 꼭 국회의원 오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의지하고 싶은 그쵸. 그런 진짜 의원이세요. 할 일도 많으시고. 네. 근데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또 어려운 건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국민의 삶을 정말 조금이라도 바꿨구나. 네.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지역구가 저는 경기 용인시 병. 용인시 병. 예. 수지라고 흔히 말하죠. 예. 수지 네,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많이 좀 보셨어야 되는데 지역구. 의원님 만난 소감 어때요? 의원님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등 쪽을 봤어요. 거기 배터리가 들어가실 것 같아가지고 지치지 않으시니까 왠지 배터리 몇 개 넣고 오실지 이렇게 슬쩍 봤는데 정말 지치지 않는 그 열정이 너무 부럽기도 하면서 또 믿음이 가면서 우리 고맙습니다. 국민들도 지치지 않게 좀 잘 다독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하고 있으면 안 지치고 좀 힘이 그런 것 에너지를 같아요. 받는 느낌이에요. 네, 뭔가 같이 있어도 에너지가 쪽쪽 빨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의원님은 뭔지 모르게 에너지가 충전되는 그런 제가 약간 이렇게 치열업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부흥하는 사람. 좋습니다, 의원님. 네. 네. 허위평론가 아픔이 길이 되려면 네.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네, 이 책에 김승섭 교수가 쓰고 있는 문장인데요. 네. 인간의 몸에는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시간이 새겨진다.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제 몸을 잘 관찰하면서 네. 어떤 사회를 살고 있는지 좀 반추해 보려고.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꽂혔어서 나한테 나이테가 이렇게 새겨져 있구나. 그마다 나이가 살아온 역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 의원님. 네.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끝으로 하시죠.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 제목 그대로 우리가 사는 삶이 녹록진 않지만 언제나 거기에는 새로운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 행복한 혹은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길이 될 수 있는 또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정치인, 아픔을 길로 만들어주실 분 정춘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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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뭐 읽지의 홍재경입니다. 오늘은 국회도서관이 지구를 살리는 책이라는 주제로 엄선한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책도 놓치지 않고 준비했는데요. 먼저 주목받고 있는 정치 분야 도서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 책은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글들을 묶어 출간한 책, 유대인 문제와 정치적 사유입니다. 어느 곳에나 있고 아무 데도 없는 민족으로 묘사되는 유대인임을 평생 의식하며 살았던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 한나 아렌트. 그는 역사 없는 민족이나 정치 없는 민족이 겪어야 했던 재앙을 목격하며 인간다운 삶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정치 행위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책 속에서 그는 유대인 문제를 조명하며 정치 문제가 특정 집단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언론인이자 정치평론가인 한나 아렌트의 비판적 성찰이 담긴 책, 유대인 문제와 정치적 사유입니다. 다음으로 주디스 휴먼의 책, 나는 휴먼을 소개합니다. 클린턴, 오바마 행정부의 장애 권리 행정가로 일했던 주디스 휴먼. 그는 어릴 때 겪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사지마비 장애를 갖게 되었는데요. 휠체어를 탄다는 이유로 학교 입학을 거부당하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교사 면허를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싸울 것인가 싸우지 않을 것인가의 갈래에서 장애인이 동등하게 누려야 할 기회와 권리를 위해 싸움을 택했던 주디스 휴먼.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정부를 구성하는지 시민 개개인의 손에 달려있다고 외치는 주디스 휴먼의 세상을 변화시킨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책 나는 휴먼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국회도서관이 선정한 테마 도서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이번 주제는 지구를 살리는 책입니다. 기후변화를 넘어 이제는 기후위기, 기후재앙이라고 표현되는 기후 문제들. 나와 미래 세대의 터전인 지구를 위해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구를 향한 관심으로 지구를 살리는 책들을 모아보았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로 기후과학자 김백민의 책, 우리는 결국 지구를 위한 답을 찾을 것이다를 소개합니다. 지구 온도가 1도 증가하면 인간도 공룡처럼 멸종을 맞이할까요? 인간이 배출한 온실기체가 지구 온도를 높일 정도로 대단한 것일까요? 인류의 탄생 전 지구는 어떤 기후변화를 겪어왔을까요? 기후과학자 김백민은 지구의 기후를 둘러싼 모든 의문을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꼼꼼하게 파헤치고 나아가 지구와 인류의 공존을 모색했습니다. 45억 년 지구 역사를 관통하는 흥미로운 기후 이야기. 책 우리는 결국 지구를 위한 답을 찾을 것이다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 책은 지구의 재앙을 대비하는 공간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시드 볼트입니다. 경상북도 봉화군에는 세계 유일의 야생식물 종자 연구 저장시설, 백두대간 수목원의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 볼트가 있습니다. 지하 수십 미터 깊이의 3중 철판 구조로 이루어진 시드 볼트는 영하 20도의 춥고 어두운 시설로 13만 7천여 점의 생명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자생력을 잃어가는 식물은 물론 기후변화나 전쟁, 핵폭발 등의 대재앙에 대비해 야생식물의 멸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현대판 노화의 방주, 씨앗을 저장하는 금고 시드볼트의 역할과 그곳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책 시드볼트를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책은 그림으로 이야기하는 작가 장서영의 책
오늘부터 조금씩 제로 웨이스트입니다. 쌈장, 고추장, 된장은 음식물 쓰레기일까요? 일반 쓰레기일까요? 커피 찌꺼기인 커피박이 연필, 화분, 벽돌로 만들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환경보호, 재활용품 활용법 등에 대한 이야기를 귀여운 코끼리 둔코가 등장해 웹툰 형식으로 알려줍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 책 오늘부터 조금씩 제로 웨이스트를 추천합니다. 오늘도 국회 도서관 추천 도서로 즐거운 독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책과 함께 찾아뵐게요.